안녕하세요. B&D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욱입니다. 작년 11월에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고 2달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고요. 2023년에 B&D 시청자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요. 2023년에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협착증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3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목으로는 신경주사만 계속 맞으면 안 됩니다 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시면 우선 처음에는 동네 의원에서 신경주사 치료를 맞으시는데요. 처음에는 신경주사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사 치료 받는 거는 당연히 좋은 치료고 올바른 치료인데 협착증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신경주사 치료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신경주사를 맞는 것이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시킬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신경주사만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 내용을 준비했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협착증 치료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사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고 주사 치료 여러 가지 주사 치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막외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이 협착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주사 치료입니다. 주사 치료에 효과 없는 경우에는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술에는 신경성형술, 풍선 확장술이 있습니다. 주사와 시술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결국은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술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많이 겁내하시고 이러실 텐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허리 수술은 절개하고 나사못을 밟는 유압술이라고 하는 그 수술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유압술보다는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강압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치료, 주사와 시술, 수술, 협착증 치료의 3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B&D 이재욱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제가 작년에 강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협착증 단계별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건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 꼭 검색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0세 환자분께서 제 외래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걷는다고 오셨는데요. 30년간 협착증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의원에서 신경수 치료만 받으셨는데 중간에 대학병원도 진료를 보셨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협착증이 별로 심하지 않아서 수술은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서 동네 의원에서 주사 치료만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더 심해져서 70세 중반에 다시 한번 이제 대학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협착증이 많이 진행해서 수술, 여기서 말하는 수술은 절개하고 나사못을 박는 유압술인데요. 유압술을 이제 필요한 상태였는데 너무 고령이라서 수술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구나 생각하시고 포기하시고 그냥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더 심해져서 이제 걷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고요. 저희 병원 오실 때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MRI를 보시면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 척추뼈를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 척추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뼈와 디스크 뒤쪽에는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척추신경입니다. 척추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척추신경이 지나는 길을 척추관이라고 부릅니다. 척추관은 원래 도속도로처럼 고속도로 같이 막힘 없이 쭉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쪽에 좀 내려가다 보면은 척추관이 좁아진 곳이 보입니다. 바로 이 구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척추관 속에 있던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생기면서 다리 통증,
엉치 통증이랑 다리 통증 생기고 마비도 오게 되고 감각도 이상해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4번과 5번 쪽에 뒤쪽에 보면은 척추신경이 이렇게 아주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번, 5번 쪽에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고요. MRI를 옆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단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면을 잘라서 이 단면을 아래에서 위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건데요. 이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협착이 없는 부위는 이렇게 보입니다. 협착이 없는 부분은 이쪽이 이제 배 쪽이고요, 앞쪽이고요. 이쪽이 등 쪽입니다. 그래서 배 쪽에는 디스크가 있고요. 디스크 바로 뒤쪽에 척추관과 척추신경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협착이 없을 때는 이 척추관과 척추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점점 좁아지면서 척추신경이 눌리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4번, 5번을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은 원래는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아주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눌려 있다 보니까 다리 통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이제 마비가 와서 근력이 빠지고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환자분과 보호자분께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4번, 5번 한 군데만 제일 심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군데만 수술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강압수를 권유해 드렸습니다. 전신 마취 없이 하반신 마취로 수술하고요. 수술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분께서 워낙 고령이셔서 결국 환자나 보호자께서 수술을 거부를 하셔서 수술을 못 하셨습니다. 협착증은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신경이 장시간 눌리게 되면 신경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신경 손상이 생긴다는 것은 신경세포가 죽는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신경세포가 나중에 죽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려면 양쪽 다리에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잘해서 신경을 풀어줘도 죽은 신경이 돌아올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착증이 있는데 걷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절대 안 되고, 잘 걷지 못한다, 조금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빨리 큰 병원 방문하셔갖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환자분 같은 경우도 수술하지 않으면은 신경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 나빠질 그런 일만 생기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수술을 해서 신경 강압수를 해서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게 되면은 신경 손상이 되는 것을 더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근력 회복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 이 내용은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건데요. 사마이가 제가 공명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우린 다 신도 넓었어. 살 날이 얼마나 있겠나. 이제 50이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리고 옛날에는 만 60세가 되면 이렇게 크게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 장수하시는 것도 축하해 드리고 앞으로 더 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잔치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만 60세라고 이렇게 크게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의료기술이 많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은 한갑인데 노인이라고 하면 아마 화를 내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뭐 노인의 기준은 좀 주관적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노인의 기준은 최소한 70에서 75세 이상 정도를 노인으로 생각하고요. 실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많이 봐도 60대 정도면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70대 이상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100세 시대라고 얘기했던 게 절대로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90세 환자분이 이제 다리가 힘이 없어서 못 걷는데
70대 중반에 대학병원 갔을 때 유압술이 고령이라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 듣고 수술이 더 이상 안 되구나 포기하시면은 100세 시대 때는 앞으로 20년 정도는 더 걷지 못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에게는 크나큰 그런 시련이 되고 절망적인 시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뒤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되었고요. 100세 시대 때 협착증, 수술 가능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휠체어를 타야 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협착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이라는 것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척추관, 추간공이라는 그 통로가 있는데요. 이 협착증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이 지나는 통로, 척추관과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그 속에 있는 신경이 눌리는 상태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건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척추뼈를 옆에서 보면은 이쪽이 배 쪽입니다. 배 쪽이고 이쪽이 뒤쪽이 등 쪽입니다. 앞쪽에는 척추뼈가 있습니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척추뼈와 디스크 사이 뒤쪽에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척추신경인데요. 이 척추신경이 지나는 길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정상적인 척추관은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쪽에는 디스크가 있고 그 바로 뒤쪽에 동그랗게 보이는 척추신경이 지나는 것이 보입니다. 척추관은 협착이 없을 때는 이렇게 동전처럼 동그랗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디스크가 뒤로 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척추에도 양쪽에 관절이 있습니다. 후관절이라고 관절이 두 개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은 우리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듯이 허리도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이 굵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고 원래 동그랗게 이렇게 보여야 하는 척추신경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점점 공간이 좁아지고 그 속에 있는 척추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은 그림에서 보듯이 엉치를 따라서 내려오고요. 엉치에서 합쳐져서 자골신경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을 따라서 종아리를 따라서 발까지 신경이 진행하는데요. 척추신경, 협착증 때문에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 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은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 통증의 양상이 뻗치는 듯한 통증이기 때문에 방사통이라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골신경을 따라서 아프다고 해서 자골신경통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제 협착증 환자분이 제 외래로 처음 오시면은 제가 질문하는 순서를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것은 허리가 아프세요? 라고 제일 먼저 여쭤봅니다. 그리고 근데 허리가 아프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이제 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 통증이 별로 없으십니다. 엑스레이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허리가 많이 망가져 있지만은 이미 많이 망가지면서 어느 정도 굳어 있는 상태, 전문용어로는 재안정기라고 하는데요. 재안정기에 접어들어서 허리 통증은 생각보다 별로 없으십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보다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통증, 엉치 통증, 다리 아픈 통증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경우는 허리 통증보다는 엉치 아프고 다리 통증 때문에 외래로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 여쭤보는 것은 엉치와 다리가 아프신데 오른쪽 왼쪽이 어떻게 아프시냐고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걸으실 때 중간에 쉬어야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안 쉬고 잘 걷는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여쭤보십니다. 뭐 버스 한 정류장을 걸으시는지 아니면 100m를 걸으시는지 50m를 걸으시는지 이렇게 여쭤보고요. 심한 경우에는 한 20m, 30m밖에 못 걷는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서 있거나 걸을 때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지도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발목과 발가락에 힘을 확인하고
다리 쪽의 감각도 확인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허리 통증과 엉치 통증을 구분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허리 쪽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병원 진료 가거나 그러실 때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허리 아픈 거와 엉치 아픈 거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진료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허리와 엉치를 구분하는 기준은 허리 벨트입니다. 우리 허리 벨트하는 라인을 기준으로 벨트보다 위쪽이 아픈 거는 허리 통증이라고 하고요. 벨트 아래쪽을 아픈 거는 엉치 통증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허리 통증과 엉치 통증을 구분해야 할 이유는 통증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벨트를 기준으로 위쪽은 허리 통증, 아래쪽은 엉치 통증으로 꼭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과 디스크 파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척추뼈가 나이 들면서 많이 닳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닳아서 생기는 게 허리 통증이고요. 그 다음에 벨트 아래쪽 아픈 것은 엉치 통증인데요. 엉치 통증이 아픈 것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신경통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을 따라서 엉치랑 다리 쪽으로 아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통증의 양상이 뻗치는 듯한 통증이기 때문에 방사통이라고도 하고, 이 허리 신경이 엉치에서 합쳐지면 자골신경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이 자골신경을 따라서 아프다고 해서 자골신경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엉치가 아픈 것은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겁니다. 협착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우는 허리 통증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고 허리 통증으로 수술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엉치 통증과 다리 방사통으로 심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진료 볼 때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뒤쪽입니다. 걸을 때 중간에 시여하는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서거나 걸을 때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는지, 발목, 발가락에 힘이 떨어지는지, 감각이 떨어지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MRI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MRI 찍기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심한 협착증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방치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증상이 이 증상이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큰 병원 가셔서 주사 치료만 계속 하시면 안 되고요. 큰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하시고 필요하면은 신경 감압술 수술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세 가지 증상은 방치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증상은 첫 번째는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것은 마비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진다. 이것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파행증이라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허리가 점점 구부러진다. 이 세 가지 증상이고, 첫 번째 이제 마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일단 강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협착증은 허리의 척추관에 이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신경이 점점 눌리는 병입니다. 신경이 장기간 눌리게 되면 신경 손상이 생기고, 이 신경 손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신경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한번 죽은 신경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 있었고 신경 손상이 많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떨어져 있다, 마비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비욘디에서 강의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비가 있는 경우는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경 강압술을 하는 것이 신경 회복에 아주 중요합니다. 빨리 수술할수록 신경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것은 마비가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운동신경에 이미 손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감각신경도 손상을 동반하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실 말씀이 발바닥에 감각이 이상한데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다.
발바닥의 감각이 이상해서 내가 걸을 때 구름을 걷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보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랑 70대, 80대 어르신분들이 넘어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넘어져도 골절이 잘 생기지 않지만 70대, 80대 어른분들이 넘어지시면은 골절이 아주 잘 생깁니다. 그 이유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보행이 안 돼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환자분처럼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80대, 제가 수술하신 80대 환자분을 소개해 드리면, 이 어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양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협착증으로 2번 수술을 받으셨고요. 2번 다 절개해서 나사못을 받는 유압술을 2번 받으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좌측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지고 혼자 못 걷는다고 제 외래 오셨고요. 왼쪽 다리에 감각도 무디다고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요추 2번, 3번, 4번, 5번인데요. 위에서부터면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2번 수술하시면서 나사못이 2번, 3번, 4번, 5번에 4군데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4군데를 유압술을 했고요. 보통 유압술을 한번 하게 되면은 몇 년 지나면 유압한 위쪽, 아래쪽이 빨리 닳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유압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세 시대 때 허리 수술도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수술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사못 받는 유압술보다는 신경이 눌려있는 것을 풀어주는 신경강압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100세 시대 때 맞는 수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압술 이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유압술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압술이란 것은 뼈를 합치는 수술입니다. 위의 마디와 아랫마디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요. 디스크 제거한 공간에 케이지와 이제 그 뼈를 이식해서 이 2개 뼈를 붙이는 수술이고요.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뒤쪽에 나사못으로 이렇게 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이 지나서 뼈가 다 붙게 되면 유압이 됐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뼈가 유압이 되고 나면 이 스트레스가 유압한 위쪽, 아래쪽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쓰다 보면은 유압술을 하고 난 위, 아래쪽에 텐션 변화가 많이 진행해서 결국 이쪽에 협착증이 더 진행돼서 유압술을 더 연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처음에 유압술을 하고 나서 유압하고 나고 나서 위, 아래쪽에 텐션 변화가 진행해서 유압술을 연장했고요. 그림처럼 2번, 3번, 4번, 5번을 유압술을 했기 때문에 2번, 3번, 5번은 하나의 뼈처럼 통뼈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 척추뼈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뼈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척추뼈는 5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4군데로 유압하게 되면은 5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가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가부가 걸려서 이쪽에 결국은 텐션 변화가 더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MRI를 보면 1번과 2번 사이에 보면은 신경이 1번과 2번 사이를 보면은 1번과 2번 사이 보면은 자꾸 마우스가 자꾸 움직이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1번하고 2번 사이를 보면은 뒤에 척추신경이 있는데요. 1번과 2번 사이의 척추신경이 원래 협착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크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보면은 1번과 2번 사이에 협착이 진행해서 이 부분이 아주 좁아져 있고요. 이 부분을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은 원래 협착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커야 되는데 협착이 많이 진행해서 이 척추신경이 내려가는 이 공간이 아주 좁아져서 척추신경이 이렇게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양쪽 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마비가 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을 권유드렸습니다. 유압수를 더 연장하는 수술 말고 신경강압수를 권유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양방의 내시경으로 신경강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만 잠시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권유드렸고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전신 마취 없이 하반신 마취로 수술합니다. 하반신 마취로 수술하고 협착증으로 수술하신 환자분 대부분 연령대가 70대에서 80대입니다. 이 나이에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전신 마취는 심장이나 폐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연령대 정신 마취는 확실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분을 다 하반신 마취로 수술하고 있고요. 수술 시간은 한 부위를 수술할 때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는 수술할 때 양방향 내시경 수술할 때 수술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노랗게 보이는 것이 황색인대입니다. 황색인대가 왜 황색이냐면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인대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영어로는 옐로우 리가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황색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이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황색인대를 다 제거하고 나서 밑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신경입니다. 척추신경이 황색인대에 눌려 있다가 황색인대를 다 제거하고 나면 신경이 확 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에 MRI를 봐도 신경이 풀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술 전에 MRI 보면은 요추 1번과 2번 사이에 척추신경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이 좁아져 있는 신경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하면서 공간이 넓어지면 수술하고 나서 찍은 MRI를 보시면은 앞쪽은 특별 변화 없지만 뒤쪽이 이렇게 확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면서 이 좁아진 척추신경이 넓어지고 압박받은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수술 후에 찍은 MRI에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좌측 다리에 최근에 힘이 많이 떨어진 좌측 다리의 근력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리에 힘이 없는 게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양쪽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태였고요. 이것은 이제 장기간 협착증을 방치해서 이미 양쪽 다리에 마비가 상당히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사실은 이제 의사의 욕심으로는 이상적인 시기는 이제 마비가 생기기 전에 수술한 것이 제일 좋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 오시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마비 초기라도 빨리 발견해서 오시면은 회복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2번의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2번의 절개하고 나성호흡하는 수술을 2번 받고 그때 워낙 고생을 하셔갖고 허리 수술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수술은 절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방향 내시경을 설명드리고 유압술이 아니고 내시경으로 구멍 2군데 뚫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고령 환자의 협착증에서 가장 좋은 치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환자분들은 다리에 힘이 떨어졌는데 대부분 경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이 마비가 있는 경우는 마비가 아주 서서히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조금 떨어지면은 잘 모르고요. 힘이 아주 많이 떨어진 경우에야 본인이 인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환자분들께서 힘이 떨어지고 잘 못 걸으시면은 그냥 본인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나이 때문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뭐 가족분들이나 자가로 근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영상 보시고 집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 근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발목을 올리는 근육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 발목을 내리는 근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발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발목을 올려보고요. 좌우를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분께서 발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내리는 힘을 또 테스트 해보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고
혹시 한쪽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도와줄 가족분이 없다 그러시면은 본인이 서서 이제 벽을 잡고 서서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봅니다. 한쪽씩 뒤꿈치를 들어보면 마비가 있는 쪽은 뒤꿈치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치발 드는 거, 까치발 들어서 이제 힘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꿈치로 발목을 이렇게 세워서 뒤꿈치로 걷는 거를 한번 해보셔도 마비가 심한 분들은 이 뒤꿈치로 걷는 게 잘 안 됩니다. 발목 올리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뒤꿈치로 걷는 게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으로도 내가 발목에 지금 마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근력도 확인하는 것 필요한데요. 엄지발가락 근력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엄지발가락을 이제 발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눌러서 엄지발가락 올리는 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발목이랑 발가락의 근력을 확인했는데 만약에 근력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좀 큰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여기서 정밀 검사라는 것은 이제 MRI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MRI 찍어서 협착증의 위치가 어디고 협착증의 위치가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마비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경우는 협착증이 아주 심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라고 해서 너무 겁내실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술이라고 해서 째고 나사만 받는 수술이 아니고 내시경으로 구멍을 뚫어서 신경이 눌려 있는 것만 해결하는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해서 너무 겁이 난다고 해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요. 한번 큰 병원 가보셔서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증상은 파행증입니다. 파행증이란 것은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걸을 때는 괜찮은데요. 조금 걷다 보면은 다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다리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쉬게 되면 다리 통증이 갑자기 싹 사라지고요. 다시 걸을 수 있는데 또 걷다 보면은 이렇게 다리 아픈 증상이 반복이 됩니다. 이 증상을 파행증이라고 하고요. 간헐적 신경성 파행증이 정식 명칭인데 이제 협착증이 더 진행하게 되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500m 정도 걷다가 쉬어야 되는데 이제 더 심해지면 100m, 50m, 30m 이렇게 점점 짧아지게 되고 이렇게 거리가 짧아지면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파행증 증상이 생기면은 비수술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신경 주변의 염증 상태에 따라서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걷는 날도 있고 조금 적게 걷는 날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서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눌려 있는 신경을 풀어 주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파행증이 있어서 걷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잘 안 걷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본인이 잘 못 걷는 것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다리 통증 때문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안 걸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걷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리 근육이 빠지면서 나중에 더 걷기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을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다리 근육도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다리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면 나중에 수술해서 신경을 풀어놔도 다시 걷는 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50대 환자분이시는데요. 양쪽 엉치 통증, 다리 통증으로 재외래 오셨고 걸으면은 더 심해져서 한 100m 정도밖에 못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주사 맞으면 한 달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주사 맞아도 효과 없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50대 환자분께서 100m도 못 걸으시면은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일도 못 하실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MRI 보시면은 4번, 5번, 요추 4번, 5번 뒤쪽에 보면은 신경이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협착이 심했고요. 요 4번, 5번을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단면에서 척추신경은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척추신경이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진행해서 그 동그란 모양이 보이지 않고 척추신경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보이게 됩니다. 공간이 별로 없고 요 속에서 척추신경이 아주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술을 권유드렸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으로 요추 4번과 5번 사이를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 것을 풀어주는 신경 강압술을 권유드렸고요. 신경 강압술을 하고 나서 수술 전에 MRI 보면은 4번, 5번 쪽에 협착이 심했지만 수술하고 나서 4번, 5번 쪽에 뒤쪽이 이렇게 열려서 척추가 지나는 길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을 보아도 수술 전에는 이렇게 신경이 눌려 찌그러져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보였지만 수술하고 나서는 척추관이 넓어지면서 척추신경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동그란 모양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려있는 부분을 내시경 이용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신경 강압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 증상은 바로 좋아지시고요. 수술 후에 다리 통증 없어지고 수술 후에 이제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70대 환자분이셨는데요. 70대 환자분은 걷는 거리가 한 100m, 50m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MRI 보면은 이분은 여러 군데 협착이 있으셨는데요. 2번과 3번, 4번, 5번 세 군데 협착이 있었습니다. 내시경으로 한 번에 세 군데 협착을 다 해결했고요. 수술하고 나서 MRI 보면 2번과 3번, 4번, 5번 뒤쪽에 척추관이 확 넓어진 게 눈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착증,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증상 세 번째는 서 있거나 걸으면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는 증상입니다.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척추관은 넓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허리를 펴게 되면은 척추관은 더 좁아지고 척추신경이 더 눌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척추관은 더 넓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허리를 구부리면 척추관이 넓어지면서 척추신경이 압박받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약간 구부리게 됩니다. 허리를 피면은 신경이 더 눌리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싶어도 잘 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협착증이 이제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카트를 잡고 이제 허리를 숙이면서 걸으면 다리가 더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숙인 채로 걸으면은 다리 통증도 없어지고 더 많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허리를 펴게 되면 허리를 이렇게 편 채로 걷게 되면은 다리가 신경이 더 많이 눌려서 엉치나 단 통증이 더 심해져서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허리가 자꾸 굽어지는 게 좋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허리가 굽어지는 것의 위험성 첫 번째는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는 요추 전만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허리를 이렇게 요추 전만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를 펴야 되는데요. 이를 펴는 자세를 못하게 되면 허리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허리가 보호가 되지 않으면 허리의 퇴행성 변화와 협착증이 더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척추뼈를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커브가 있습니다. 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으로 여기서 앞이란 것은 배꼽 쪽을 얘기합니다. 앞쪽 배꼽 쪽으로 볼록한 커브를 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척추를 옆에서 보면 목하고 허리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볼록한 전만을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흉추는 뒤쪽으로 볼록한 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목과 허리 같은 경우는 전만이 허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커브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게 되면 요추 전만이 유지되고 우리가 허리를 편 자세에서는 허리가 보호됩니다. 하지만 허리를 숙이는 상태에서는 요추 전만이 무너지기 때문에 허리가 보호되지 않고 보통 숙이는 동작에서 허리를 잘 다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부분 디스크 환자분들이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터질 때 대부분 허리 숙인 채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많이 다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많이 눌리다 보면 허리를 자꾸 허리를 숙인 채로 걷게 됩니다. 허리를 숙이게 되면 요추 전만이 무너지고 요추 전만이 무너지면은 허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를 펴서
이를 허리를 펴게 되면은 요추 조반이 만들어지고 허리가 보호되지만은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다리가 너무 많이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펴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굽어지는 문제점은 이렇게 허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허리가 보호되지 않으면은 허리가 더 빨리 닳고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하고 또 협착증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굽어지는 거의 위험성은 두 번째는 바로 압박골절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펴게 되면은 체중이 앞쪽 뒤쪽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데,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은 체중이 이 척추뼈의 앞쪽에 체중이 많이 가게 되고요. 뼈가 약한 경우에는 이 체중만으로도 허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압박골절이라 하고요.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아도, 특히 이제 폐경이 지난 우리 어머님들, 폐경이 지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지 않게 되면 골다공증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이제 골다공증이란 것은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원래 뼈는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골다공증이란 것은 이 뼈 속에 뼈가 자꾸 소실이 되면서 뼈 속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것이 골다공증이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어머님들이 폐경을 하게 되면 폐경 이후에는 몸속에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골다공증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여자 환자분들에서 골다공증이 흔하게 되고요. 그래서 65세 이후가 되면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원래 뼈가 이렇게 빽빽하게 차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없다 보니까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고 뼈 조직이 자꾸 소실돼서 이렇게 구멍이 많이 생기는 상태가 골다공증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조림 캔으로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통조림 캔 속에 뚜껑도 막혀 있고 속에 어떤 음식도 들어있는 상태를 정상적인 뼈고요.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속에 게 다 비우고 이게 껍데기만 남은 상태를 골다공증이 있는 뼈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발로 밟았을 때 이렇게 열지 않은 캔은 잘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고 속에 비어 있으면 발로 밟게 되면 쉽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게 되면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캔이 찌그러지듯이 찌그러지고, 이것이 뼈에서는 이제 척추에서는 압박골절로 나타나게 되고요. 넘어지는 경우는 아주 흔하게 생기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냥 걷다가도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척추뼈는 이렇게 그 건물로 치면은 기둥입니다. 우리 몸을 받치는 기둥인데, 만약에 이 골다공증으로 이 기둥이 약해지게 되면, 이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척추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골다공증 때문에 이 뼈가, 이 기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는 듯이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고, 그러면 이 뼈 사이를 지나는 척추신경도 더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골다공증 때문에 기둥인 우리의 척추뼈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은 허리가 더 구부러지면서 신경이 더 눌리게 되고 협착증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때 골다공증 검사는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65세 이상이라면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 검사해서 결과를 보시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내 위치가 어느 색깔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녹색에 있다. 녹색에 있는 경우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폐경이 끝난 여성 분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검사해보면 정상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 이 노란색 위치에 있게 되는데요. 이 노란색 위치는 아직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은 정상보다는 뼈가 약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고혈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고혈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하시면은 뼈가 더 튼튼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골다공증 검사했는데 빨간색 위치에 있다.
그것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골다공증 치료를 하셔야지 골다공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면 협착증이 있으면 이 다리가 더 당기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리를 보호하는 요추전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허리가 보호되지 않으면은 허리의 퇴행성 변화도 더 진행하고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고 압박골절이 생기면 척추뼈가 더 무너지게 되고 척추뼈가 무너지면 다시 또 협착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심해서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고 허리가 못 펴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양방의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광합술로 신경을 지나는 길을 넓혀주게 되면은 허리를 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진행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자꾸 구부러지게 되면 점점 압박골절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키도 점점 작아지고 허리는 더 구부러지고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도협착증은 어떤 수술을 하나요? 협착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눌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신경이 눌려 있는 것을 풀어주는 신경강압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리 수술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는 나성호 받는 수술, 그것은 유압술이고요. 그것은 꼭 필요한 경우만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협착증은 신경강압술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을 2개 뚫어서 하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신경강압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성호 받는 수술을 유압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압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뼈가 너무 많이 움직일 때, 전방천이 찍는데도 1단계가 아니고 2단계 이상 아주 심할 때 고려하는 거고, 그 다음 뼈의 변형이 심해서 교정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이 아주 극심할 때, 이런 경우에 유압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이렇게 2군데에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서 수술한다고 해서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흉터도 적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절개로 하기 때문에 허리 뒤쪽에 근육의 손상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70대, 80대 환자분들을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하고 있는데요. 수술하고 나면 다음 날부터 다 걸어 다니십니다. 70대, 80대 환자분들도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다 걸어 다니시고 허리 통증도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는 상태입니다. 신경이 장기간 눌리게 되면 신경세포가 죽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죽는다는 것은 비가역적인 변화입니다.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한번 손상을 받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역적 변화가 생기기 전에 수술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되는 3가지 증상은 마비, 그 다음에 파행증,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는 증상, 이 3가지가 있으면 계속 신경주사만 맞지 마시고 조금 더 큰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질문은 제가 방송한 아래쪽에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댓글을 확인하고 제가 모두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